시민영상 특이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우리 보빈 아나운서는 네. 점심 뭐 드셨어요? 저는 오늘 오랜만에 두둑하게 햄버거를 좀 먹었습니다. 햄버거. 맛있게. 네. 점심 후에 또 커피도 한 잔 드셨겠네요. 잊을 수 없죠.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커피는 필수입니다. 네. 뭐 어떻게 그렇군요. 사주시려고요? 왜 이렇게 오늘 물어보시는 건가요?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요즘에 저 커피 한 잔, 네. 또 점심 한 끼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부담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 또 주부, 학생들까지도 이른바 짠테크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재테크를 아주 짜게, 짠소리 짠돌이처럼 한다는 건데, 네. 저도 그래서 조금이라도 아껴보고자, 실천하는 것 중에서 요새는 그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에 출석 체크를 하면 정말 소소하게 포인트 주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거 모아가지고 뭐 결제할 때 좀 차감을 한다든가. 네네네. 네, 소소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점심 먹고 네. 회사 근처 한 바퀴 돌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평소에 그런 움직이는 걸 싫어하는 후배가 있어요. 저를 그 너무 후배가 계속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너 왜 도니? 물어봤더니 이 돌면은 그게 또 포인트가 쌓여서 돈으로 들어온대요. 맞아요. 걸으면은 그게 또 쌓이는 거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일주일 전에 봤는데 최근에 다 또 안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벌써 끝난 건가요? 네. 그러니까. 자, 아무튼 요즘 불고 있는 이 짠테크 열풍. 오늘 네. 시민영상 특이점에서는 시민 제작자분들의 짠테크 전략 저희가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40대부터 남은 인생을 자유롭게 살고자 빡센 30대를 보내고 있는 리치 커플입니다. 자유로운 인생을 위해선 돈이 필수 요소라 돈 벌기에 누구보다 진심인 사람들입니다. 버는 것만큼 안 쓰는 것도 중요해서 우린 절약이 습관이 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극단적인 짠테크는 아니지만 아낄 수 있는 내에서 아끼고 더 벌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절약 생활을 시작하면서 돈 모으려고 끄는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5가지를 끊으니까 한 달에 30만 원 이상씩 돈이 모이는 꼴이 되었거든요. 우리 부부는 3사 통신사와 이별했습니다. 절약인이라면 당연히 알뜰폰 요금제를 쓰고 계실 텐데요. 알뜰폰 요금제를 제공하는 회사가 엄청 많아졌고 서로 선의 경쟁을 하는 중이라 영원 요금제도 있는 상황이에요. 알뜰폰을 사용하기 전에는 둘이 요금제를 합쳐서 10만 원 정도 냈는데 이젠 4,400원을 내요. 그러니까 한 달에 95,600원을 아끼는 셈인 거고 1년이면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버는 셈이에요. 알뜰폰 요금제를 절약인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린 각종 꾸민비와도 이별을 했어요. 내 옷을 돈 주고 산 거는 거의 2년 전쯤인 것 같아요. 옷을 안 사는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돈을 쓰기 싫어서이고 두 번째 이유는 귀찮아서입니다. 이제 30대가 되니까 스파 브랜드나 저렴한 옷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백화점에서 옷 한 벌 사려면 20-30만 원 줘야 해요. 돈을 아끼는 사람은 돈 쓰는 일이 스트레스예요. 지금 이 옷이 20만 원 가치를 할까? 더 싸게 사는 방법은 없을까? 내가 이 옷이 꼭 필요한가? 등의 질문에 예스라는 대답이 서야 돈을 쓰는데 이런 생각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다 보면 뭐 꼭 굳이 필요한 건 아닌데 라는 답에 도달하게 됩니다. 대신에 우리가 이렇게 옷 한 벌 안 사 입고 사는 게 좀 짠했나 가끔 친정엄마가 옷을 사주십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요. 그렇게 새 옷이 생기기도 하고 물려있기도 해요. 어떤 물려있기 시스템이냐면 친정 가면 남동생이 옷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애가 자꾸 지금 몸을 키워요. 그래서 작아진 옷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 옷은 남편이 입어요. 제가 막 다 가져옵니다. 그리고 남편이 가지고 있는 옷 중에 또 작아진 게 있잖아요. 그건 또 제가 입어요. 둘이 옷을 안 사니까 적어도 매달 10만 원씩은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린 구독 서비스와도 이별을 했어요. 구독을 하면 삶이 한층 더 윤택해지는 서비스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가 근데 가장 싫어하는 게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는 고정 지출이에요. 이 고정 지출을 줄여야 절약에 도움이 되는데 구독 서비스는 모두 고정 지출에 해당하는 돈이라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의 힘이 엄청 세듯이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돈이 무섭거든요. 한두 개 서비스만 이용해도 10,000원은 쉽게 쓰지 않을까 싶어요. 네 번째는 친구와의 이별이에요. 우린 조금씩 친구와 이별을 하는 중입니다. 우리도 친구가 막 싫어져서 만나면 횟수를 줄이고 이별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그냥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해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별이 찾아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돈적인 면에서도 이별을 하는 건 맞습니다. 친구와 한번 놀고 오면은 뭐 쉽게 5만 원 이상은 깨지니까요. 다섯 번째로 우리는 비싼 여행과 이별을 했습니다. 부자들은 일부러 휴식 시간을 갖는다고 해요. 우리도 매일 돈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매몰되어 있는데 한 번쯤은 이런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과 자극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가장 좋은 게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신문 기사를 보니까 요즘 휴포족이라는 게 생겼대요. 휴가를 포기하는 거죠. 우리도 이번 여름에는 부산이나 한번 갈까 했는데 2박 3일이면 숙박비가 벌써 30-40만 원대는 되는 것 같아서 포기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친정으로 놀러를 갔다 온 거였어요. 엄마 생신이기도 했었고요. 우린 이렇게 절약 생활을 하면서 3사 통신사와의 이별, 꾸민비와의 이별, 구독 서비스와의 이별, 친구와의 이별, 그리고 비싼 여행과의 이별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 달에 30만 원 돈 정도는 덜 쓰지 않나 싶습니다. 원래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 포기와 집중이 맞는 말이래요. 성공하기 위해선 워라밸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도 지금 상황에서 더 굳게 마음을 먹고 이별해야 하는 것들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차차 더 내면이 단단해지면서 일상 속에서 아름다운 이별들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영상 초반에 그 돈 벌기에 누구보다 진심이다. 이 말이 정말 그 간절함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빚을 갚기 위한 5가지 포기 전략. 방금 보셨는데, 네. 우리 보빈 아나운서는 뭐 한 가지라도 하고 있는 거 있나요? 일단은 자극이 많이 됐습니다. 아, 반성을 하게 그렇습니다. 됐어요. 네. 그리고 저는 구독 서비스는 그래도 안 하고 있다. 음. 네, 이거 하나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통신비를 통신비, 이걸 알뜰폰을 좀, 뭐 쓴다든가 이런 네, 거. 그런 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나선홍 아나운서는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친구를 좀 끊었으면 좋겠다. 네, 약속이 또 많으시잖아요. 지금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네. 저녁에 좀 만나자고 하는 친구들. 뭘 드시려고요? 네네. 그럼 아무래도 이제 제 지갑을 꺼내게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네네. 지출이 또 되게 되고 말이죠.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워낙 그 고금리 시대다 보니까 네. 또 무리하게 영끌해서 이렇게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은 또 대출이자로 이게 많이 나가게 되잖아요. 부담되죠. 허리 네. 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빚 갚는데 상당한 또 내 급여가 소요가 되고 말이죠. 네, 맞아요. 영상에서 보신 그 빚 갚기 위한 5가지 포기. 요거 하나라도 좀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네네. 앞에서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 포기와 집중이다. 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네. 이 정도의 가구가 아니면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럼요. 아낀다는 게. 네네. 저도 습관적으로 점심에 먹는 그 커피값. 음. 거의 밥값과 비슷해가는 이 커피값을 좀 아껴봐야겠다. 네. 그 습관부터 좀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보빈 아나운서 그 식사하고 들어올 때 항상 쪽쪽쪽쪽 이렇게 정말.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그거 참 달달한 거만. 자기 혼자서 그렇게 막 먹더니 이제 좀 이제 함께 아껴요. 네.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좀 그 구독 서비스 네. 이런 거 좀 너무 많아요. 어. 네, 너튜브 또 과일 그 음악 듣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있는데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영상 또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싱프입니다. 저는 아빠와 동생들과 살다가 지금은 자취를 하고 있는 취준생이자 백수입니다. 건축 BIM 국비 학원을 다닌 지 3개월 정도 되었어요. 지원금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최대한 아끼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이제 학원이 한 달 정도 남아서 구직 촉진수당이랑 훈련 장려금은 한 번만 받으면 끝납니다. 학원이 끝난 이후에 저의 생활을 대비하기 위해서 생존적으로 절약을 해나가야 합니다.
하루에 한 잔은 커피를 마셔야 하는 사람이라 오늘도 커피값을 아끼려고 텀블러에 커피 챙겨 나왔습니다. 학원 안에 카페가 있고 커피값이 2,500원 정도라서 사 먹을만 하긴 한데요. 매일 학원에서 커피를 사 먹으면 한 달에 5만 원은 나가더라고요. 집 앞에 택배가 많이 와 있어서 챙겨서 들어왔습니다. 이거 모두 체험단 택배예요. 식비를 아끼려고 저는 체험단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은 집에서 택배로 받아가지고 리뷰를 하는 체험단을 하고 주말에는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식당이나 카페에 직접 가서 먹고 리뷰하는 체험단을 합니다. 백수이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시간을 대신 투자를 해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돈을 버는 건 전혀 없고요. 무료로 제품을 받아서 리뷰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도 집에 있는 무언가를 털어 먹습니다. 냉동실에 있는 우삼겹을 꺼내서 불닭볶음면이랑 같이 끓였어요. 설거지거리 안 만들려고 그냥 다 같이 끓여버렸습니다. 제가 청소를 하다가 금목걸이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오늘 학원 끝나고 금목걸이를 팔러 갑니다. 금은방으로 갈 거예요. 엄마가 예전에 줬던 목걸이인데 어차피 제가 착용을 안 해가지고 팔아버리기로 했습니다. 팔거나 다른 목걸이로 바꿔도 된다고 엄마한테 허락을 맡았어요. 안녕하세요. 이거 목걸이 혹시 팔 수 있나요? 저는 액세서리에 큰 관심이 없기도 하고 예전에 오빠한테 받은 목걸이가 있어서 굳이 다른 목걸이가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팔아버리기로 했습니다. 총 합쳐서 17만 1,000원이에요. 생각보다 많은 돈을 받아가지고 놀랐습니다. 진짜 큰 돈이죠. 저 이거 집에 가는 사이에 누군가 저를 잡아갈까봐 가방 구석에 조심히 넣고 가방 꼭 안고 집으로 갔습니다. 이게 현금으로 받으니까 되게 불안불안하더라고요. 네, 잘 봤습니다. 음. 네, 취업 준비생들은 정말 고생이 많잖아요. 그럼요. 안 그래도 이제 더 아껴야 된다는 생각에 공부도 해야 되고 일단은 지금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모습들 아, 잘 봤습니다. 아까 그 영상에서 저 엄마가 준 그 목걸이를 목걸이. 또 이렇게 팔 수밖에 없는. 근데 또 팔았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요. 17만 원 들어오니까. 현금을 딱 받으니까. 네. 네. 참 우픈 현실이다. 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잘 안 쓰던 그런 물건이니까 네네. 이제 팔았을 텐데 요새는 집에 이제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채소 마켓 있잖아요. 그 말반 거기에다- 마켓. 그렇죠. 네네네. 거기다가 이제 팔고 용돈벌이 겸으로 이제 음. 돈을 이제 환급을 하고 네. 그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그 마켓에 음. 그 저희 그 아파트 입구에서 그 만났어요. 아. 노트북을 중고로 제가. 오 진짜요? 근데 그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네. 가성비가. 아주 절약이 됐습니다. 아. 네, 근데 지금도 잘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절약을 할 때 뭔가를 새로 너무 사려고 하지 말고 중고로도 얼마나 그럼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네. 그런 중고 마켓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그 전수림 씨가 하루빨리 좀 취업에 성공해서 정말 이 짠테크 지금 잘 실천하고 계시는데 네. 앞으로는 짠테크가 필요 없는 그런 그런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내 수입으로 또 절약하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영상 또 만나보시죠.
나는 10년차 37살 평범한 직장인이다. 직장인이면서 유튜브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고시원도 운영 중이다. 매일 아침 나는 인천에서 버스와 지옥철을 타고 서울로 왕복 2시간 거리에 있는 회사로 출근하고 있다. 결혼 전에는 회사 근처 원룸과 오피스텔에서 생활하다가 결혼하면서 인천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모아둔 돈으로는 서울에서 집을 구할 수가 없어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결국 대출을 받고 인천에 있는 아파트로 오게 되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사이쯤 되는 100명 정도 되는 회사고 8년차 대리인 내 월급은 새우 310만원이다. 다행히 교통비와 점심값은 회사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준다. 매년 10만원씩 오르던 월급은 3년 전부터 멈춰버렸다. 물가는 매년 오르고 아이도 낳아서 키워야 하는데 정말 걱정이다. 주말 아침이다. 우리 부부는 식비를 아끼기 위해서 대부분 집밥으로 밥을 해먹고 있다. 생활비를 계산해보니 대출금 다음으로 식비가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배달과 외식을 끊기만 했는데도 식비가 6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반이나 줄었다. 다음으로 통신비를 줄였는데 몇 년 지난 중고폰을 구매해서 알뜰폰으로 바꿨다. 데이터 5기가를 전부 사용한 후에는 1메가 속도로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고 한 명당 15,000원을 내고 이용하고 있다. 알뜰폰 정말 추천한다. 다음은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갔었던 해외여행을 줄였다. 이건 줄였다기보다는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가지 못했다. 해외여행을 한번 가면 적어도 1,200은 나갔을 텐데 코로나 덕분에 여행비를 아끼게 되었다. 대신에 우리 부부는 매주 임장을 다니면서 국내 여행을 한다. 매달 새로운 곳을 가보고 부동산 공부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일석삼조다. 우리 부부의 수입과 지출을 공개하겠다. 아직 고시원은 운영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제외하고 계산을 했다. 지출 중에 반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이고 그 다음은 예상대로 식비다. 그래서 우리 부부의 총 수입은 660만원이고 지출은 285만원으로 매달 총 375만원씩 수입 대비 57% 정도를 저축을 하고 있다. 확실히 새 아파트가 좋네. 좋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1, 2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완전 얼마 안 돼 보이는데? 우리 부부는 주말에 자주 부동산 임장을 다닌다. 회사 근무 시간 이외에는 투자자로서 시간을 쓰려고 노력 중이다. 나는 꼭 무언가를 사야지만 그게 투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앞으로 무심코 지나갈 기회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잘 잡기 위해서 나의 능력을 키우는 데 사용하는 시간도 투자라고 생각한다. 고르고 있는 거야? 고민하고 계획을 좀 거창하게 해가지고 3층으로 하는 거예요. 자, 한입 먹었는데요? 들어간다. 맛있네. 도너츠 맛집이네.
네, 잘 봤습니다. 정재종 님이셨는데요. 직장인이면서 유튜버도 하시고 네. 또 고시원도 운영하고 계신다고. 고시원을 운영하세요. 아, 그러니까 여러 네. 가지로 투자랄까요? 재테크를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음. 이렇게 월급을 얼마 버는지 우리의 지출은 어느 정도 되는지 세세하게 공개하기가 쉽지가 않으신 것 네. 같은데 거의 반 이상을 저축하고 계시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대단합니다. 네. 과연 나는 저렇게 살아본 적이 있는가? 그 생각을 해보면서. 아니, 많이 절약하셔서 용돈도 거의 뭐 15만 원, 25만 원 이 정도로. 아니, 고시원을 운영하시다니. 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진짜요. 그리고 그 주말에 이제 부부가 또 함께 임장, 가서 뭐 집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짠테크 그 실천도 중요한데 또 이렇게 발품을 팔면서 재테크에 또 열중하시는 그 모습도 참 보기 맞아요. 좋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요새는 이제 아끼는 것도 아끼는 거지만 미래를 위해서 투자나 그런 발품을 파시는 그런 부동산 교육이랄까 네. 재테크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다들.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또 어렸을 때부터 그 경제 금융을 가르치려고 하는 부모님들 많다 보니까 맞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그냥 그 저축하는 것만 돼지저금통에 동전 넣고 이런 것뿐이었잖아요. 근데 그거 나중에 결국에는 다 못 채우고. 그렇죠. 배 배를 갈라가지고. 아니요, 그 100원, 200원씩 꺼내 쓴 맛. 아. 그런 게또 그 있었고. 기술이 좀 필요했는데. 그런 것도 있었는데 요즘은 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또 이렇게 경제, 금융에 대한 네. 공부를 또 시키고 또 노후까지 대비하는 맞습니다. 그런 공부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네. 네네.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모두 좀 아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민 제작자 정재종 씨 부부의 짠테크 잘 봤습니다. 네. 다음 영상 만나보시죠. 아침부터 달리고 또 달렸다. 누군가 나를 쫓아오는 것 같았다. 내 미래를 내가 결정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알 수 없는 현실이 참 답답하기만 하다. 외벌이 부부에서 남편의 퇴사로 수입 없는 부부가 되었다. 악착같이 아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뿐. 힘내자, 파세덱. 알뜰 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사용 시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앱으로 나는 벌써 2년 가까이 매월 10,000원 이상의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 신한농협카드를 발급받은 뒤 알뜰 교통카드 앱을 설치하고 집에서부터 대중교통을 타기 전후로 앱의 출발, 도착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적립이 된다. 뚜벅이라면 걸어다니면서 토스를 모으는 것도 방법이다. 이마저도 번거롭다면 서울시에는 따릉이가 있다. 우리 집은 반년에 2만원으로 따릉이를 이용한다. 막간에 좋은 따릉이 고르는 꿀팁. 타기 전에 바퀴가 탱탱한지 만져보고 레버 변경 및 따릉이 소리가 청아한지를 확인한다. 다음은 가스비 꿀팁이다. 가스앱을 설치하여 포인트를 모아 지난 3월에 3,400원 할인받았다. 현재 신규 2,000원 할인 쿠폰을 주는데 추천인 등록도 가능하다. 전기세를 가장 많이 잡아먹는 주범이 바로 밥통이다. 밥통은 밥만 하고 바로 코드를 뽑아둔다. 우리 집은 냉동밥을 먹는데 갓 지은 밥보다 냉동밥이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 1시간 정도 식혀 냉동실에 넣어두면 먹고 싶을 때 간편하게 갓 지은 밥을 먹을 수 있다. 피자를 먹고 싶을 때는 도미노스테이를 활용한다. 화요일이 되기만을 기다렸다가 40% 할인을 노린다. 안타깝게도 치킨은 별도의 할인데이가 없다. 그래서 열심히 걸은 캐시워크 포인트를 모아서 치킨으로 바꿔 먹었다. 이날은 특별히 야외 분위기를 느끼려고 거실에 돗자리를 걸고 야구를 보면서 먹었다. 커피가 마시고 싶을 때도 쿠폰함을 뒤적거린다. 이날도 남편이 모아놓은 쿠폰으로 한 잔 무료로 마셨다. 그리고 텀블러를 사용하면 환경오염도 막고 500원 할인도 받을 수 있다. 남편과 밤 산책을 하다가
재활용 쓰레기로 환급받는 기계를 찾았다. 저녁에 방문했더니 이미 재활용 쓰레기가 꽉 차 있었다. 비가 온 날 낮에 때마침 재활용 쓰레기를 들고 나왔다. 이미 많은 아주머니들이 줄을 서서 돈을 벌고 계셨다. 슈퍼빈 앱을 깔고 가입을 한 뒤 한 캔씩 넣으면 10원을 벌 수 있다. 한 주를 계획해서 장을 보면 돈을 많이 아낄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주 식단을 미리 계획하고 장을 한번 보았다. 냉장고에 뭐가 들어있는지 냉장고 지도를 그리면 알 수 있다고 한다. 다음 주는 냉장고 지도를 그려서 냉장고 파먹기를 해보려고 한다. 이번 한 주도 알차게 짠테크를 해보았다. 구체적으로 얼마를 아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절약하다 보면 더 나은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한다. 영품 문고에 갔다. 편지지를 사야 하는 미션이 생겼다. 예쁜 편지지가 너무나 많아서 내 눈길을 끌었는데 하나에 2,000원씩이나 했다. 의미를 담아서 편지지를 하나씩 찾기 시작했다. 비싸지만 어떤 걸 좋아할지 몰라서 2가지 타입인 편지지와 카드를 골랐다. 바로 남편의 퇴사 선물을 위해서였다. 그리고 나도 수고한 남편을 위해 카드를 써줬다. 지금 가야 돼? 우는 거 아니지? 언제 썼어? 아까 썼지. 왜 눈이 그렁그렁해? 눈물을 흘리는 울부 남편. 왜 울어? 그간 힘든 직장 생활을 하느라 참 고생했다. 우리 부족해도 열심히 살아보자. 네. 그 마지막에 남편분의 눈물. 감동하셨나봐. 감동이었습니다. 네, 네. 진짜. 정말 저렇게 알뜰살뜰 또 절약하다 보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아내의 저런 응원 속에 또 이직하는 날이 빨리 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고정 비용을 좀 아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저는 음. 굉장히 공감이 갔거든요. 네. 그리고 재활용품을 이제 넣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나 전 처음 알았어요. 그러게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주 그냥 다 모아서 이렇게 가시던데 어. 저도 한번 좀 실천해 봐야겠습니다. 네. 그 사실은 이제 가정에서 전기, 가스, 뭐 난방, 뭐 냉방 이런 데서 좀 돈이 많이 살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사소하지만 뭐 집안의 그 콘센트라든가 네. 이런 것들 또 뭐 물을 좀 아껴 쓴다든가 맞아요. 뭐 변기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껴 쓰면서 생활 속에서 좀 실천하는 네. 이렇게 절약하는 그런 생활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맞습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네. 고정 비용은 그냥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아껴야 된다는 생각 잘 못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조금이라도 우리가 실천하면 음. 아낄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 냉동밥으로 해 먹는 거. 음. 그러면 칼로리가 좀 더 낮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일석이조의 효과니까 그것도 음. 전 처음 알았는데 네네. 한번 실천을 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 법인 아나운서 그 퇴근하고 나서 네. 그 컴퓨터 전원이 그대로 켜져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아니 겁니까? 다시 오려고 회사 다시 네, 하루에 일에- 두 번? 열심히 하고 아, 싶어서 그러시군요. 혹시 네. 잊은 건 없나 제가 네. 다시 오려고 그랬나 봐요. 자, 여러분도 집안에 네. 전원 함부로 낭비되는 게 있지 않나 한번 잘 네. 살펴보시고요. 네. 자, 오늘 시민 영상 특이점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민 제작자 여러분의 좋은 영상 저희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네. 보내주시고요. 마지막 영상은 도시락을 싸면서 또 점심값을 음. 아끼려고 하시는 분의 영상을 준비했는데 이 영상을 남기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센터 마지막 근무날 도시락으로 새벽 김밥을 말고 있는 저는 경제적 자유를 위해 절약하고 임장 다니는 일상을 담는 평범한 30대 워킹맘 파이브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절약은 극도의 짠테크는 아닌 매월 주어진 예산 안에서
쓸 건 쓰고 아낄 건 아끼는 가성비 있는 소비를 하며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호박 가격이 1,800원이라. 이 두 팩에만 15,000원인 거예요? 손질 부탁드릴게요. 남편이 스탬프 외근 갔다 10개씩 먹은 걸로 커피 사줬어요. 공짜 커피요. 그러니까 오빠가 먼저 먹어. 저녁은 아까 사가지고 온 오징어 볶음 하려고. 진짜 잘했다. 너무 맛있다 그리고. 굿모닝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아침이고요. 지난주에 얼마 썼는지 정리해보고 도시락 준비하러 가보려고. 지난주 주간 지출 합계는 23만 1,592원 썼네요. 앞으로 남은 생활비 합계는 13만 4천원 남았습니다. 4일 동안 13만원 안에서 열심히 지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상품으로 무침하려고요. 오늘 도시락은 묵 무친 거랑 오징어 그리고 출근을 했습니다. 병변과 팔고 가려고. 팔아가지고 2,030원 얻었습니다. 오늘 아침은 오징어 남은 걸로 오징어 덮밥 먹고 가려고요. 오늘 도시락은 오징어 양념 담은 걸 똑같어요. 딱 쓰겠습니다. 오늘 도시락은 볶음밥이랑 계란 후라이 가지고 갑니다. 다행히 비가 안 와가지고 우산 놓고 내렸어요. 탈퇴근했습니다. 얼른 와. 오늘 아침은 어머니께서 갈아주신 콩물이 있어가지고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출근을 했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얼른 뛰어가겠습니다. 백미 쾌속 출사를 시작합니다. 오늘 도시락은 김밥 싸가려고요. 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김밥 가격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깔끔하게 먹고 싶어가지고 묵은지 씻어가지고 좀 넣고 있어요. 오늘 제가 회사 마지막 근무하는 날이거든요. 언니들한테 어떤 선물을 주면 좋아할까 생각을 했는데 주부들의 선물은 남이 해준 밥 아니겠습니까? 얘네들한테 밥 가져오지 말라고 오늘은 얘기했고요. 밥 싸가지고 가서 맛있게 먹을 생각입니다. 굿모닝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아침이고요. 어제 고기를 많이 먹어서 붓기 빼러 나왔습니다. 30분만 걷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이 9월 1일이니까 8월 생활비 총 얼마 썼는지 결산을 해보려고요. 식비에서 45만 7,618원 썼고요. 생활용품비는 이번에 좀 살 게 많았거든요. 샴푸랑 바디 뭐 이런 게 다 동시에 떨어져가지고 14만 490원 썼네요. 교통유류비는 9만 1,800원, 의료비는 0원이고요. 병원 의료비 3,300원, 그리고 교육비는 아이 책 여러 권 샀거든요. 3만 1,180원, 그리고 기타 비용에는 여행 가서 쓴 돈이나 키즈 카페 갔다 온 거, 그리고 각종 모임 나가서 쓴 돈 이런 것들을 좀 넣었는데 이번에 기타 비용이 조금 많아요. 23만 3,190원.
그래서 8월에 총 지출합계는 95만 7,578원 썼네요. 8월은 42,422원 남기고 100만 원 안에서 살기 성공했습니다. 그럼 이제 9월도 시작되었으니까 9월 한 달도 100만 원 안에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